233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이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맞나요? 네, 50%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2번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직원이 없잖아요. 2번이 답이네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맞습니다.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공개 자산 운용, 즉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죠. 최근에 그 뭐 김남국인가 하는 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운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미공개 정보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설립 자본금은 얼마죠? 3억. 네, 맞는 말이죠. 자, 또 넘겨볼까요? 18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맞죠? 최저자본금 70억.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3번 등록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얼마나 그랬죠? 50억이죠. 네, 맞네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네, 자기관리죠. 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습니다. 상법의 적용 받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지 102페이지. 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있고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법인을 만들죠. 그래서 프로젝트 법인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된다. 자, 일단 여기서요. 프로젝트 법인은 주로 명목상 회사가 많아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 있죠. 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자금의 차입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누구죠? 프로젝트 법인이 빌리죠. 누가 돈을 빌린다고요? 네. 프로젝트 법인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차주는 프로젝트 법인입니다. 프로젝트 법인. 이 둘은
법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관계가 없죠. 저렴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주에게 장점이 있죠. 사업주의 장점. 사업주의 장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그러면 뭐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합니까? 사업성, 그죠?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이게 일단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 102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동그라미 1번 자금 조달의 기초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뭐를 담보로 한다?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수익성,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 금융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금융이죠.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의 장점 중에 첫 번째,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고 할 수 없다. 비소급. 세 번째,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특징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불필요하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는 비소구다. 동그라미 4번, 사업주는 부해금융이다.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됩니다. 누구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고요? 사업주. 자, 5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은행은 이 돈을 직접 시행사나 시공사의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죠. 자, 에스크로 계정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시행사 이익이 공사비나 원리금보다 먼저 집행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최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됩니까?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딱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7, 8, 9, 10은 기타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봐놔야 돼요. 이 위에 거는 너무 많이 냈어 지금까지. 7번 위험이 배분돼요. 위험이 배분돼.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는지는 설명을 전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사업 계획서만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어요. 감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위험하니까. 10번 절차가 복잡해요. 복잡해. 사업이 지연이 돼.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계되는 문제 한번 볼까요? 227 5번입니다.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5회 때 문제가 가장 어려웠죠. 중개사 시험 역사상. 역시 이 문제도 어렵다기보다는 평소에 시험을 잘 나오지 않는 다른 관점에서 지문들이 몇 개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5번 별표하세요.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돼, 우리는. 5번 알아야 돼.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에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은행의 장점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다. 그죠?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이 누구 입장이라 그랬어요? 은행 입장.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어때요? 어때요? X죠? 왜 X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제가 있잖아요. 저는요, 좀 납득이 안 돼. 조금 전에 제가 부의 금융효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하면서 누구 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건 잊어먹었다는 개념이 아닌데, 내가 봐서는. 잊어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해해요. 그런데 5분 전에 얘기해 준 거를 그건 잊어먹었다는 개념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흘려듣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흘려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제발. 지금 이 시간 딱 끝나고 시험 본다 생각해야 돼요. 2시까지 공부하고 2시부터 실제 시험 본다 생각하고 수업 들어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점. 우리가 딱 10분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험을 딱 보죠. 10문제 보면 10문제 다 맞춘 사람도 있고요. 3문제 맞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10분 동안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10분 뒤에 시험 봅니다 하고 얘기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얘기 안 하잖아. 10분 뒤에 시험 본다 얘기 안 하고 또 밥을, 그래도 늘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고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할 때는 이 수업 시간 끝나고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세요. 다시 1번 틀렸잖아요. 이건 지금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 그랬죠.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다? 사업주. 잊어먹지 마. 1번 답이에요. 1번 답이에요. 자, 2번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 금리,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맞나요? 이자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정을 제공하게 되며, 이게 다양한 보정을 제공한다는 게 위험을 배분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위험이 배분되니까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당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한 번도 그대로 나온 적 없어요. 이 뒤로는. 이 당시에 그래서 시험 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5번.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둘은 별개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프로젝트 법인 이름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이 둘은 별개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파산한다 그래서 이 사람 영향 없고요. 이 사람이 파산한다 그래도 프로젝트는 진행됩니다. 둘은 별개라고요. 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자, 6번 한번 볼까요?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어때요? 틀렸죠. 사업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업주의 자산은 담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표시 안 돼요. 부해금융이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의 회수에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당연히 있죠. 자, 은행 보세요.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프로젝트 망했어요. 그럼 은행 아무 상관없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요, 프로젝트 망했지. 얘한테 돈 갚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만 있으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근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은행 망할 수 있어요. 그 채권 회수는 영향이 없다. X입니다. 채권 회수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죠. 아까 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죠.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틀렸죠? 자, 나머지 크게 어려운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고. 제가 이제 이거 말고요. 별도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220페이지랑 가봅니다. 220페이지. 7번입니다. 7번. 자, 올해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5번 지문을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5번 지문을,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요. 자, 자산의 유동화가 있고요. 저당의 유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유동화라는 거는요, 현금성이 떨어지는 거,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 이거를 현금화가 잘 될 수 있게, 현금성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걸 유동화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유동화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정권 발행입니다. 정권을 발행해버리면요, 유동화가 쉽게 될 수 있어요. 정권을 발행해버리면. 현금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산의 유동하고 저당 유동의 차이점이 있어요. 저당 유동화 우리 배웠어요. 저당 유동화는 이제 오늘 잘 들으세요. 다음에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저당 유동화는 주택 저당 채권에 유동합니다. 그러면 자산의 유동화는 뭐냐면 모든 자산의 유동화예요. 자, 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 외제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볼게요. 외제차 판매업자가 있어요. 외제차 판매업자. 신용카드가 없다고 그래 봅시다.
신용카드가 없는 세상이야 지금. 신용카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요. 차 한 대에 5억에 5억. 그게 아파트 값이야. 이 사람이 이번 달에 차량을 10대 팔았어요. 매출액이 얼마죠? 50억이죠 지금. 매출액이 50억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이 50억을 할부 36개월로 팔았어요. 할부 36개월로 팔았다고. 그럼 이 사람 50억을 다 회수하려면 3년 걸리죠? 그럼 현금화가 지금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현금화가 안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신용카드 말고 만약 출판사다. 출판사가 책을 찍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야. 뭐 이게 뭐 서점이나 이런 데 팔았어요. 그런데 결제 대금은 책 팔고 주겠대. 응? 결제 대금을. 그럼 결제 대금이 책 팔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출판사들이 현금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그 회수가 안 되잖아. 그럼 출판사는 흑자도산할 수 있는 거야. 많이 팔았는데도 자금이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어떡하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 50억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할부 매출 채권이라 그러거든요. 할부 매출 채권. 여러분 이 채권은 자산입니까? 채권 자산이야.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한 5억 받을 게 있어. 여러분 자산입니까? 자산이지. 죽을 때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5억 받을 게 있다. 나중에 네가 받아. 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채권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라고. 단기성 자산이야 지금 장기성 자산이야. 장기성 자산인 거야.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할부 매출 채권 50억을요 팔아버려요. 48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48억에. 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 사주는 데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유동화 중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이 사준다고요. 그럼 얘들은 뭐 하느냐? 정권을 발행해요. 정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사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뭘 주느냐? 이자 줘요. 이자. 이자. 이때 발행하는 정권이 ABS야. 이 부채 정권입니다. 그러면은 유동화 중개기관은 투자자한테 이자 준다고 그랬지. 뭔 돈으로 줄까요? 잘 봐봐. 뭔 돈으로 줘? 할부 매출 채권 사가 왔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할부 대금 받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할부 대금을 받겠죠. 그 돈 받아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할부로 줄 때 매출액이 50억이지만 50억만 받습니까, 원래? 할부 이자가 있잖아. 할부 이자가 이거 다 포함해서 받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럼 할부 이자 자기가 그 중에서 이자보다는 작은 이자를 투자자들한테 주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회사들 돈 벌어 안 벌어? 돈 벌겠죠. 맞아요? 이거를 자산의 유동화라 그래요. 아까 저당 유동화 어때요? 거의 같아요. 기본 개념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거는 이걸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걸 팔아버려. 그럼 이걸 산 애들이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수익을 내요?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수익을 낸다고요. 정권을 발행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게 유동화야. 그러면 봐봐요. 저 유동화 중개기관이 다른 사람한테 돈 뭐 사가지고 정권 막 세게 막 발행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될까?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법에 만약에 막 남발했어. 생각에 부작용 뭐 없을까? 정권 막 만장, 백만장 막 찍었어. 그럼 돈 들어오지? 야,
뭐 이자 주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냥 들고 날라버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권은 함부로 발행하는 거 아니야. 자, 백화점에서 상품권 발행하지. 그 유가증권이거든. 그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 아니? 그 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상품권. 상품권도 현금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권을 발행한다. 온누리 상품권 마음대로 발행 못해, 저거. 여러분 집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할 수 있어? 네. 발행업자 다 있어, 따로. 아무나 발행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이런 유동화 중개기관들은 법에 의해서 다 유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의 유동화도 법에 의해서 할까요? 당연하죠. 그럼 이 저당 채권을 가지고 유동한다고 그랬지? 그럼 저당 채권도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그래서요, 모든 자산 안에 주택 저당 채권은 하나 일부인 거야. 일부라고, 일부. 그럼 이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발행하는 건 MBS. 모든 자산을 가지고 발행하는 건 AB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S 안에 MBS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거는 뭐라고 그러고? 저당의 유동화, MBS. 그 외 모든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시키는 거 뭐라 그러고? ABS라 그런다고요. 자, 그럼 근거 법률 볼게요. 근거 법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입니다. 얘는. 근거 법률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유동화 중개기관 있죠? 자, 저당의 유동화, MBS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산다 그랬잖아요. 자꾸 잊어먹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회사는 지금 실체가 있어 없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실체가 있어요. 실체상 회사라고요. 얘들은요, 실체 없어요. 이름뿐인 회사에서 발행해요. 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돼. 얘들은 유한회사야. 뭐 그래까지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자산의 유동하고 저당의 유동화는 근거 법률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유동화 중개기관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고 쟤는요, 명목상 회사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또 보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번 볼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워버렸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은행이 돈을 빌려줬어. 근데 보니까 얘들이 지금 언제 프로젝트가 완성되겠노? 채권은 갖고 있는데 은행은 돈 받을 채권이 있죠. 네? 근데 못 기다리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또 팔아버려, 이 채권을. 또 팔아버려. 그럼 사준 애들 있다 없다? 사준 애들을 뭐라 그런다? 유동화 중개기관. 그럼 얘들도 뭘 발행할까? 정권을 발행해. 그걸 PFABS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PFABS. PFABS. 그럼 PFABS를 발행하잖아. 투자자들이 사. 여러분들이 사. 그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내가 하냐면, 이거 좀 사세요. 지금 쟤들 프로젝트 성공하면 돈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자 드릴 테니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보고 프로젝트 뭐 보니까 괜찮은 프로젝트네. 그럼 들어오면 돈 주겠지 하면서 산다고요. 오케이? 여기가 이해되세요? 그게 PFABS야. 그러면 PFABS는 무슨 법에 의해서 발행할까? 무슨 법률에 의해서? 적어놨다. 무슨 법률에 의해서 발행한다? 그래, 모든 ABS는 자산 유동화액을 법률로 그랬잖아. 예사로 보지 마. 예사로 보지 마.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간 들여서 지금. 나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결론만 얘기해줘도 돼.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PFABS도 무슨 법률? 오케이. 자, 그런데요. 이자 줄 때가 됐어. 내가 여러분들 이자 줄 때가 됐거든. 근데 돈이 안 들어오네. 돈이 안 들어와.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음을 발행합니다, 내가 유동화 기관인데 어음을 발행해요. 여러분, 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어음은, 자, 하청업체가 본청에 물건을 만들어 줬어요. 하청업체들이. 그러면 본사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값을 결제대금 줘야 되죠. 물건값을. 근데 현금을 안 주고 뭘 준다? 어음을 줄 수 있잖아요. 6개월 만기 어음. 그죠? 그럼 이 어음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한 거죠. 물건 받고 어음 줬잖아요. 진성어음. 그죠? 그런데 이런 어음 말고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회사인데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잘 안 빌려져. 돈 좀 빌려주세요. 뭐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뭐 믿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제가요, 어음 하나 써드릴게요. 어음 하나 써드릴게요. 1억짜리 어음을 딱 써줘요. 1억짜리 어음을 준다고 이분한테. 그럼 어음은 안 막으면 돼, 안 돼? 어음은 안 막으면 회사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한 담보가 되잖아요. 1억 주고 돈 빌리는 거야. 어음 주고 돈 빌린다고. 이때 어음을 기업어음이라 그래. 이런 어음을 뭐라 그런다? 이런 게 A, B, C, P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어음을 발행했는데 못 막잖아요. 부도나잖아요. 처벌받아요. 상법에 적용받아요, 이때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어음을 왜 발행했느냐? 지금 PFABS를 지금 발행해놨는데 이자를 지금 못 주니까 그 이자 주려고 어음 발행했죠. 이거를 PFABCP라 그래요. 그럼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야. 결론 설명 드릴 거야. 그럼 PFABCP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냐? 아니요. 얘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뭐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해. 그래서 기업이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래서 짧은 절차가 간단한 어음을 발행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PFABS가 있고 PFABCP가 있다. 이 둘 다 유동화와 관계 있나요? 네? 유동화와 관계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PFABS는 무슨 법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PFABCP는 어음입니다. 어음. 기업 어음. 어음. 얘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게. 이 둘 중에 어떤 게 단기성 자금입니까? 단기성. 어음이 단기성 자금이에요. 단기성.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이자를 막거든요. 그러다가 돈이 계속 안 들어오면 어음으로 자꾸 막는데 한계가 있지. 그게 부도나버린 거예요. 프로젝트 파일.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 부도나버린 거예요.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꼴랑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어음을 못 막아가지고 몇 천억짜리 사업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나중에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한번 귀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볼게요. 7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33회 때 이게 나왔는데 저 좀 약간 찝찝했었어요. 이 문제,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전에.
그때가 홀수였는데 딱 이 타이밍이 작년에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못 외운다 여러분들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어. PF, AB, CP가 나오면 상법이다. 상법이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시험장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유동화 자산이란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 맞아요. 이렇게 자산이 되는 것들은 다 유동화할 수 있어요. 2번,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양도인은요, 유동화 자산에 대해서 반환권 없어요. 돌려줘 이런 거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이 지문 그대로 나와서 예전에도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간다. 맞습니다. 유동화 전문회사는요, 유한회사로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얘들이죠, 얘들 유한회사로 해야 돼, 유한회사.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외워봤자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자, 5번이야. PF 자산 담보부 기업음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자, 이 문제가요, 틀렸어요. 왜냐? 이 음은 제가 아까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PF, AB, CP를 발행할 때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는 이 법률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음을 발행하는 거야.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질문 O 대 X다. X. PF, AB, CP 나오면 자산 유동화 계획이 아니고 상법에 적용을 받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5번이 틀렸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틀렸다고. ABCP 때문에 틀린 거예요. PF, ABCP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유동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PF, ABCP 나오면 뭐라고요? 상법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상법이 나와야 돼. 상법. 근데 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화까지 봤어요. 유동화까지. 자, 요거 자산 유동화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 있죠. 이제 우리 지금 남은 게 뭐 개발, 관리, 마케팅인데 여기는 뭐 관리 하나, 마케팅 하나, 개발 한 두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다음에 좀 시간 일단 상 봐서 하고 감정평가부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약집으로 감정평가 좀 보고요. 그와 관계되는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